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의 비밀 8번째 시간, 개인의 선택 2부입니다. 지난번 돈의 비밀 7편 어떠셨나요? 시간에 관한 얘기였죠. 시간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고 시간의 속성은 공평함에 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활용이다.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공평한 시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로 투 원의 문구죠.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는 게 아니다. 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죠. 운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지금도 이렇게 무심하게 흐르고 있는 시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시간 부자다. 희망은 여전히 있다. 라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사실 해당 돈의 비밀 7편에 준비해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에 또 새롭게 출판 예정인 두 번째 책의 프롤로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돈의 비밀 8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선택 2부죠. 2부. 사실 우리 폴라리스 유진의 채널의 사실상 목적이자 주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보다는 우리의 입장?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표현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제 나름의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만큼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는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픽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좋던 싫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예요. 즉, 돈이 일해야 하는 체제죠. 그래서 우리는 화폐와 진짜 돈을 구분해야 하고, 편견과 위선을 극복하고, 금융을 이해하고,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를 대비해서 투자의 본질과 마주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 고졸이 무슨 투자 얘기냐. 진짜 이건 세상이 말세다. 제 쇼츠 라이브에서 제가 너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 우리의 소중한 희생값을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는, 설마 그 날이 내일이 아니길 바랄 뿐인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우리의 준비와 선택,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위선과 가식과 오래된 시대착오적인 명분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렇게 한가하게만 바라볼 여유? 정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Z세대들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의 룰입니다. 룰은 우리 일개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수용과 적응의 영역입니다. 감성을 접어두고 불평불만, 남 탓하기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멀리하고 이성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거에만 의존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만 쌓이죠. 세상은 불공평, 아니 불공정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운명이죠. 그게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겁니다. 그냥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빨리 출발하면 그게 답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룰인데. 게임의 룰을 거부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건 축구에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즉, 공을 손으로 들고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 그리고 선택입니다. 저는 그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만 맞다면 비록 천천히 나아가더라도 게임의 룰을 인정하고 빨리 출발하면 됩니다. 방향만 맞게 설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생존 루트를 본능적으로 체득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를 믿어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여러분들 자본주의 체제가 완벽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류가 찾아낸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인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지금까지 그래도 더 나은 시스템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 과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구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화한 게 우리의 경제약 250년이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이니까 내년이 경제약 250주년이잖아요. 최적의 효율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포기에 대해 연구해온 실험이자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누적된 시행착오 끝에 100%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자본주의도 때때로 그 폭주와 오작동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금융, 경제 위기도 일으켜 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했잖아요. 지금 우리 문명의 풍요와 획기적으로 늘어난 평균 수명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경제금융위기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그 순간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겠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꼭 하는 얘기.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가. 난 뭐 했지 그때? 난 그때 뭐 했을까? 자본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해요. 내재된 그 회복 기능과 우리 인간만의 기발한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또 혁신 에너지를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금융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융통하는 일, 돈을 다루는 일인 거죠. 결국 돈이, 자본이, 자산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다루고 평가하고 성장과 혁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 인류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혁신 에너지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모험과 호기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결국은 금융입니다. 금융이 결국 우리의 문명을 이룩했고 가속화한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바로 금융인 거죠. 알고 이해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택. 그게 바로 생존 루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까요? 불로소득의 오명, 오해, 시대착오, 몰 이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죠. 그쵸? 자, 여러분들, 불로소득, 아니 불, 일할 노, 하소, 얻을 득입니다.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주식의 매매 차익 같은 거를 포함하죠. 불로, 일하지 않는 거죠. 무노동이잖아요. 무노동. 노동은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근육 사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육 사용. 그러면 지식이나 경험 혹은 뇌 활동의 결과물은 뭘까요? 뭘까요, 그거는? 이런 건 노동이 아닐까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성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비난받아야 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실까요? 존 리. 이분은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을 최악의 단어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이는 단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대착오적인 관념이다. 내가 일을 해야만 신성하다가 아니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죠. 부지런히 일한 결과로 얻은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기업은 비용 관리를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생각을 조금만 수정해서 좋은 기업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계적인 천재들과의 동업. 근데 왜 이렇게 터부시하는 걸까요? 그냥 훈수두기 좋아하는 민족인 건가? 그거는 아니겠죠? 자, 그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현 시점, 여러분들, 현 시점.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서 베트남, 인도, 중국, 멕시코 등과의 경쟁이 가능할까요? 기업의 비용적인 관점에선 저는 경쟁 불가라고 단언합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 라고 냉소, 조롱하시는 분들 경쟁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이 노동 집약 산업 구조가 아니잖아요. 초초초 자본 집약 산업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더 문제 알려드릴까요? 더 심각한 거? 더 문제는요. 이제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하는 옵티머스랑 경쟁을 해야 해요. 저희는요 이제 쉬지도 않고 일하는 옵티머스랑 경쟁해야 할 운명이라고요.
땀 흘려 옵티머스와 하는 경쟁?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시대의 변화가 싫으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사람들이 늘상 하던 말이니까? 아니면 명분이 좀 그럴싸하니까 그냥 훈수 두듯이 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로소득이 참 상징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건 오해, 시대착오, 뭘 이해라고 치부해도 진짜 일부 사람들만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현실 부정, 회피 심리 같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거기에 대응해야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결론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각인하고 자본주의와 금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게임의 룰을 수용. 한마디로 용기를 내어 돈의 비밀과 마주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시간 부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뜬구름 같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바로 그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해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와 우리나라 강성 택시에게 축출당한 우버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저 그 날이 내일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인가요? 그건 절대 답이 아니겠죠. 수용하고 적응하고 대응해야겠죠. 피하지 말고. 우린 그저 우리의 용기와 결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당당하게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 투자는 평범한 우리가 화폐 가치 하락과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를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루트라는 점, 그리고 운명 같은 변동성도 경험해야 한다는 점, 이 점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번 돈의 비밀 8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돈의 비밀 9편과 10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